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불신자에서 장로로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네. 제가 이 상태입니다. 지금 엄청 떨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지고 엊그저께 한정도님이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에 비하면 너무 평범해가지고 뭘 얘기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여기 나와서 하는 게 너무 더 떨리고, 아까 오후 예배 할 때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그 목사님이 인턴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게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난 한 주 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그때는 프로젝트가 준비하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겨가지고 한 3,200억짜리 프로젝트 갑자기 떠가지고 지금 저희 쪽 파트가 한 2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회사 출근했다가 새벽 1시까지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부랴부랴. 네, 주여입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LG CNS에서 채널코어 사업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은행카드증권 보험 쪽에 홈페이지나 앱 구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슈퍼솔 이런 앱을 만들고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고, 이제 국민은행 거, 스타뱅크 이런 거 만들고 있고, NH페이 이런 걸 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팀이 나가서 지금 슈퍼솔 고도화하고 있고 내년 6월에 지금 오픈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나은행 지금 프로젝트 지금 차세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사업 발굴부터 프리세일즈, 그다음 기술 협상, 프로젝트 수행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프로젝트 수행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필요하면 나가서 프로젝트 수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적다 보니까 마땅히 제가 좋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영을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때 허리 디스크가 수술을 좀 하고 그 이후에도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로 하느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요. 낚시 마땅히 저럴 게 없어서 보다 보니까 낚시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 시골에 저번에 그 김종인 장로님 그 말씀하시던데 그 옆 동네 같아요.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큰 저수지가 2개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거기 낚시를 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잘 가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지만 마음은 늘 바다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나이가 들면서 도서관에 좀 자주 좀 가봐야 되겠다 해서 도서관에 좀 기웃기웃 거리고 있고, 뭐 거기 가서 최신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쩍들쩍 하고 있습니다. 20대 결혼하기 전까지입니다. 인생 뭐 있노,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키워드로 제가 살아왔고요. 이게 그 귀남이라고 혹시 아세요? 귀남이라고? 그 남어 선호 사상 때문에 아들을 막 되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거를 귀남이라고 하는데, 제가 약간 100% 귀남이는 아닌데 한 30% 귀남이 정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머니랑 게 접니다. 이게 눈하고. 이게 뒤에가 이게 개심사라는 곳인데 되게 좀 나중에 몰랐는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왕벚꽃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때 이게 어머님 영향을 제가 좀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시골에 계셨는데 약간 뭐 리더 이런 걸 좀 많이 하셨어요. 부녀 회장이니 뭐 정치니 뭐 이러면서 막 시골에 있으면 안 될 분 같은 그런 포스로 보세요. 스타킹 신고 구두 신고 막 구두 입히고 막 이렇게 이랬어요. 어릴 때. 그래서 부자는 아니었는데 조금 이렇게 어머님 좀 챙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여기 좀 쭈쭈바 먹고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 네,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시골 학교다 보니까 그냥 안 해도 중상위권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때는. 근데 대학교 시험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컴퓨터, 그때 우리 시골 초등학교에 컴퓨터가 2대 들어왔었어요. 2대. 그 2대 들어왔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거 하면 나중에 먹고 살 길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떨어지고 신문 광고를 보니까 서울에서 컴퓨터 학원에 해주는데 숙식을 제공해주고 뭐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쌀 그때 한 4가마인가 5가마 팔아가지고 제가 올라왔었죠. 그때 나 올라와서
서울 남영동이라는 학원에 갔었는데 숙식 제공이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고시원에 그 예전에 고시원에 가면 밥 해놓고 김치 해놓고 이게 숙식 제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사기치나 이러면서도 그때 거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회사에 이제 취직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가 야 한번 놀러 와 대학교. 그래서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나 대학이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그 컴퓨터를 전공하고 지금까지 지금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신자다 보니까 친구 술 의리 이거가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뭐 하면 막 새벽에도 어디 아프다 그럼 막 발벗고 뛰어나가고 돈 필요해 그럼 막 다 돈 주고 막 한참 그랬었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지만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항상 뭐 즐겁게 놀자 막 이런 주의였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지금 20대 초반에 이제 돌아가세요.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 연도에 어머님이 이제 교통사고 뺑소니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이 좀 허무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 그 군대 가기 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군대 있을 때 이제 일병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갔는데 군대에서 문제가 사고 날까봐 엄청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군대 있을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뭐 부모님 돌아가신 거 이런 거 별로 생각 없고 이제 나중에 와서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의지할 때도 없고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사진은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기존에 있던 사진이나 앨범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찾은 게 요 사진 정도 찾은 것 같아요. 요 사진은 이제 훈련소 입소했을 때 딱 찍은 건데 좀 어리버리해 보이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겨도 특공 여단 나왔거든요. 그 특공 여단 때 그 멋지게 찍었던 사진들이 엄청 많은데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모토는 노세야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삶을 가지고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이게 교회는 방학 중이에요. 이 키워드인데요. 그 교회 다니는 여자는 반댈세.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 그다음 뭐 모피 회사 하는 친구가 이제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상하게 뭐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 좀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고리타분해 보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는 교회 다니는 여자 만나지 말자. 오케이. 그리고 막 이렇게 했던 말이죠.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제가 교회 어릴 때 한 번 초등학교 때 갔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약간 여름 성경학교 때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 한 4주 나왔거든요. 4주. 근데 우리 마을에는 없었고 워낙 작아서 옆마을에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갔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한 2주째 나가니까 헝구먼 거를 그래프로 해서 김관수 얼마, 누구 얼마 이렇게 막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나이 때도 내가 뭐 느끼기엔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내가 돈을 못 내는 건 우리 집에 가난해서 돈을 못 내는 건 아니지만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막 비 오고 번개 치고 막 문 쿵쾅쿵쾅 하면서 교회 막 십자가 보이고 막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야 여자 교회 다니는 여자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소개팅 대타로 나가게 됐는데 지금 장모님하고 이제 모피 회사 하는 그 친구 어머님이랑 친구분이에요. 같은 동에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나이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소개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여기 친구네 집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보고 야 내가 나가면은 거절하기 뭐하니까 야 네가 나가. 그래가지고 대타로 제가 소개팅을 이제 집사람을 만나려고 나갔던 거예요. 예, 나가서 이제 밥만 먹고 커피 한 마시고 와야지 이렇게 하고 갔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방학 중이래 교회 안 나가고 있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한 번 만나고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2번, 3번 만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집사람이 지금도 이쁘지만 이뻤거든요. 이쁘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아 이거 결혼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랬더니 그 모피 다니는 친구가 야, 나 그거 속는 거야. 가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은 이제 날짜를 잡고 이제 얼마 지났는데 집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대요. 뭐가 안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불신자랑 할 수 없대. 자기 어디 좀 가재 목사님 좀 만나러. 그게 이게 영접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때 김세성 목사님 계셨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 막 뭐라고 하니까 네, 아멘 하면서 뭐 아멘도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옆에서 그냥 네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고 그때 이게 결혼할 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이거 여기 넣으려고 사진 넣으려고 막 집에서 사진 찾는데 이 사진을 딱 찾았을 때 집사람이랑 애들 반응이 첫 마디가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혹시 맞히면 내가 커피 쿠폰 쏠게요. 네? 없어요? 누구세요? 그게 아니라 이때도 머리카락 없었네. 아, 나 그래서 나 보고 이거 사진 보고 와 멋있었다 이런 기대를 좀 했는데 이때도 머리 많이 없었네 이런 얘기를 들어. 하여튼 그래서 좀 깼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때 우울증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IT다 보니 그때 야근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울증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도 안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집사람이 좀 갈급해서 그랬는지 지금은 그렇지만 예원교회에서 훈련을 예전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그래서 토요일 날은 집사람은 거기서 살았어요. 계속 훈련 받느라고. 이제 그러다가 그 70인이었나 뭐 했던 무슨 교육 받다가 예전에 그 윤성주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윤성주 목사님이 원래 뭐 결혼 뭐 이런 전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하다가 원래 그 강의가 아니고 다른 강의 하다가 혹시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갖는 사람이 있냐고 손들어 보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손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윤성주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구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그때 한 3년 4년 지났는데 애가 안 생겨서 그냥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둘이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거 받고 바로 이제 예진이가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이렇게 따다닥 셋이 생겼습니다. 따다닥 셋이 이게 예빈이고 예진이 예준이 네, 이게 한 돌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커서고 그래서 이렇게 셋까지 낳고 이제 예빈이 이제 낳고 저기 어디야 산후조리원에 이제 딱 가 있는데 큰 처형이 딱 오더니 김서방 잠깐 보지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갔더니 공장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예진이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빨리 공장 문 닫어. 그래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공장 문 닫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때 결혼했고 이제 이게 30대 같이 겹치는 건데 부평 사랑의 교회라는 게 지금은 김대식 장로님이 안양 동부교에 있다가 이제 안산으로 오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1년 지나서 갑자기 교회를 나가야 되겠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한 2년 정도 저 때문에 한 방학을 했던 것 같아요. 딱 하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가라고 해서 혼자 나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같이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가서 이제 부평 사랑의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 가족이 저희 가족 포함해서 딱 4가족이었어요. 4가족. 그래서 그때 부평 사랑의교회 지교회로 있었는데 그게 박은경 목사님 거긴데 위성 달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끝나면 같이 밥해서 김치해서 먹고 그다음 그 앞에 공원 있는데 가서 뭐 싸가지고 가서 돗자리 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좀 외로웠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김대식 장로님이랑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서 되게 빨리 신앙생활 좀 적응했던 것 같아요. 복음 이런 걸 떠나서 교회 이제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했던 것 같고 그때 그 가장 센 귀신이 이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앙 배경도 없고 내가 처음 이제 교회 다니니까. 근데 그때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뭐
무당집 가서 뭐 귀신이 뭐 가장 뭐 십자가 보이고 막 가장 센 신이다 막 이런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이왕 믿는 거 가장 센 귀신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귀신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창조주, 이거 뭐 만드는 신이 이게 가장 세더라고요.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신들은 좀 핫발이고. 그래서 그래? 이왕이면 센 귀신 한번 믿어보자. 속으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이제 동부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안양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동부교회로 아니구나. 동부 부평 사랑의 교회로 있다가 또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그 성무로구 교회 다 그걸 가지고 이제 동부교회로 다시 이제 박은미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이제 동부교회로 이제 다 넘어왔죠. 넘어오고 안산에서 조금 있다가 우리 집이 이제 동부교회 안양으로 오면서 이제 동부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창피한 얘기인데 한 10년은 졸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오면은 이제 정확한 이제 집사람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저는 이제 거의 밑바닥이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이제 거의 집사람이랑 같은 정도의 이제 신앙의 레벨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뭔가 양육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냥 혼자 이제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근 목사님 목소리가 나긋나긋 하잖아요. 참 잘 오거든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메시지만 이제 반복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10년은 졸은 것 같아요. 10년은 졸고 여기 복음페이지 3과가 뭐냐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인 양육을 해줬던 게 이제 서우열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와서 IT 쪽을 하다 보니까 오자마자 방송 좀 헌신하라고 해서 방송 헌신을 하는데 이제 날 자꾸 하는데 복음편지 3과까지 하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 말씀을 주시면 튕겨 나갔던 것 같아요. 막 튕겨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스럽고 그때는 너무 막 몰랐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포도나무 아까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니. 그러니까 어차피 온 거 벗어나지는 못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왕 있는 거 그냥 계속 붙어만 있자.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냥 붙어만 있자. 그러면서 그 시골에서 콩나물을 한번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주면은 물 주면 그냥 다 빠지거든 밑으로. 다 빠지는데 어느 순간 엄청 자라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믿음의 대열에 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붙어만 있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지냈던 것 같아요. 30대에는. 그러다가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가장 성령 충만했어요. 이때가 이제 임직 받을 때예요. 이때 그러다가 이제 헌신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이제 장로 임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장로 임직을 하냐고 이렇게 좀 막 많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한참 이제 안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벤처 중소기업에 이제 임원으로 있었거든요. 임원으로 이제 처음에 임원이 아니었고 이제 부장으로 있다가 이제 임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전체적으로 회사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 깜냥은 안 되지만 장로 임직 받으면 그 자리에 맞게 사람을 만들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때 임직을 받고 그다음 이게 뭐냐면은 퍼스트 인 라스트 아웃이라고 이게 자료구조 나오는 건데 처음에 그 자료구조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임직 받을 때 제가 임직 받을 때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9.12 사태 때 가장 사고 났을 때 소방수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다 정리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 교회의 중직자는 가장 먼저 앞장서고 가장 나중에 책임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조금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중직자로서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때 한 새벽 기도를 한 2년 정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앙의 바닥이 없기 때문에 좀 신앙의 기초를 좀 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때 직원 중에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장로 임직하고 전 왔다 갔다 할 때 막 이것저것 내가 헌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만 오면 피곤한 거예요. 되게 피곤해. 지나면 너무 피곤해. 저녁에 가면 너무 막 몸이 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성당을 다니는데 성당에 가면은 일요일날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일을 해도 이게 피곤치 않구나.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치 않구나.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때까지도 참 그러니까 IT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계속 마셨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술 먹어본 사람은 알 텐데 술 많이 먹은 날 그 다음 날은 되게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자기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술 먹지도 않았는데 술 딱 따면은 그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역겨운 냄새. 그러면서 이때부터 술을 거의 안 먹었죠. 거의 안 먹고 행사나 무슨 어쩔 수 없는 그럴 때마다 그냥 한 잔 정도 이렇게 먹게 됐고 이때 장로 되면서 이제 11조도 하게 되고 이제 뭐든 이제 생활에 어느 정도 규모가 이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장로 되고 나서 처음 이제 그 장로님들의 이제 해외 선교 캠프를 가보자 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나는 이게 야 아프리카 놀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반이었어요. 야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 놀러 가보자 거기 사자도 있고 기린도 있다는데 진짜 한번 보자. 약간 그런 마인드고 반은 그래 선교사님들 가 있는 계신데 한번 선교 현장을 좀 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갔어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 중에서 가장 막내 같죠, 제가. 그죠? 여기 금길석 그때 장로님인데 지금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막 가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가이드 뭐 스케줄 짜고 항공표 예약하고 뭐 그때는 한 번도 여기를 가본 사람이 없어서 그 김영철 장로님 그 장모님인가 이렇게 한 번 갔다 오고 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막 그때 혼자 비행기 티켓팅하고 뭐 면역 하는 거 하고 비자 발급하고 그다음 또 케냐만 간 게 아니라 케냐에서 탄자니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케냐 갔다 탄자니아 스케줄 짜고 그 안에 가면서 맨날 하루에 비용 이게 회계 보고 해야 되니까 비용이 얼마 썼고 이거 맨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이드야 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해서 맨날 가는 데마다 사진 찍다 보니까 이게 뭐 가이드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이것도 나중에 기록으로 남기면은 이것도 뭐 동부교회 역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 잘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선배들의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직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교회에서 딱 버스 타고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남았을 때 손성태 장로님이 여기 청소하시는 분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 거고 비행기 딱 탔을 때 권영달 장로님이 옆에 흑인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손장님 워낙 이런 거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놀래긴 했고 그때는 막 전도 막 이런 거 많이 하던 때는 아니었거든요. 권장님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영어 책자라는 걸 좀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꺼내시더니 권장님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들이밀더니 손가락으로 막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선배들이 그냥 선배는 아니구나. 그리고 중간 기착지로 도착해서 왜 비행기 갈아타잖아요. 그때 갈아타는데 와, 다 기도수첩 펴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냥 선배님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 선배님들처럼 나도 좀 모범이 되는 좀 선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 이거는 딱 가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딱 출발해서 케냐 나이로비에 딱 도착하면 딱 24시간 걸리거든요. 딱 도착해서 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을 디뎠다고 딱 첫 컷 찍었던 사진이고요. 여기는 케냐 선교 사역하는 모습인데 좀 아쉬운 건 그때 우리가 갈 때는 케냐 탄자니아에 4분의 선교사님이 계셨었는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마지막에 갔던 게 김영철 선교사님이만 계신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고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자니아에서 이제 그때 본부 집회가 탄자니아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탄자니아에서 본부 집회 끝나고 우리도 이제 복귀할 때 공항에서 같이 이제 목사님도 만나서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말라리아 동기가 있는데 권장님이랑 저랑 말라리아 동기예요. 그때 그래서 권장님 되게 위험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이렇게 덩치 크신 분들도 엄청 덩치 크시잖아요. 힘도 좋으시고. 네, 아우 깜짝 놀랐어요. 근데 권장로님이 상태가 많이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거기 그 탄자니아 병원도 아니에요. 이렇게 막 조그맣게 돼 있는데 이제 같이 갔는데 제가 막내니까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나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래요. 했는데 저도 말라리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막내니까 아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여기 그 권장님은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 오고 나서 더 대외적으로 확 알려지면서 네가 김정로야? 이런 사람이 진짜 많아졌고 시장 이런 데 가다가도 저보고 인사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막 어르신들도 인사하고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움직이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때 그 다락방에서 사모를 하면서 그 창피한 얘기지만 그 장로 임직할 때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시험 볼 때 장로 이렇게 면담할 때 임직 그 성경은 몇 도 가셨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막 읽어봤는데 그래서 저기 한 번도 못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되게 뻘쭘해 오시면서 장로 되면 읽을 거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다락방, 직장인 다락방에서 매일 한 장씩 읽는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해서 지금 한 5년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3독 한 것 같아요. 이게 쭉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그걸 계기로 그러면서 조금 신앙의 기본기가 더 다져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때 장로 임직하고부터 이게 하면서 그때 이제 대기업으로 이제 아까 LG 쪽으로 이제 이직하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길겠네. 지금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게 또 어려운 단어 나오네요. 네, 이런저런 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봤어요. 이게 우리 교리가 이단이냐.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진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리가 이단이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맞냐. 이거 기준으로 딱 잡았고 내가 봐도 잘 모르지만 이단은 아닌 것 같아. 교리가. 그러면 있어야지. 그리고 나의 모습을 봤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인 공무원은 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내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인데 사실 창피한데 그때 IT 쪽이 되게 야근이 많고 힘들다 보니까 상하 이게 되게 엄격했거든요. 군대 조직처럼. 그러다 보니까 막 회식 문화가 이런 게 되게 엄청 심했어요. 막 어떤 식이냐면 막 그 냉면 그릇에 소주 양주 붓고 그다음 막 음식 먹던 거 막 그 삼겹살에 기름 넣고 막 김치 넣고 막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내가 양말 벗어서 딱 걸러주고 그리고 완샷 하면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동기들이 있는데 꼭 술 먹으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걸 막 간판 부시고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집 앞에 해가지고 막 조인트 까고 막 샤덱 때리고 이랬대요. 난 기억 안 나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치인이나 공무원 되지 마세요. 형님이나 뭐 그때 이사였고 막 이랬으니까 그것만 하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거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장로 되고도 사실은 실수하거나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목회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하나님을 보는 거냐, 요거를 좀 생각했고 나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목회자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어쩌면 메신저로 말씀만 주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장로 임직 때 받았던 이거를 좀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큰 힘은 안 되지만 지켜야 되겠다. 이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사람들 만날 때 그리고 네, 우리 교회에 좀 큰 행사가 있었죠. 네, 목사님도 바뀌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온 것 같고 저한테도 좀 새로운 전환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좀 안주했었는데 좀 다시 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요새 사실은 한참 뭐 그 성당이네 죄송합니다. 교회 성전 그 완납하는 것 때문에 되게 막 처음에는 막 기도하고 막 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내려간 것 같고 내 자신이 그다음 이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지금 교역자 사례도 좀 제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좀 다시 기도하면서 빛의 경제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게 좀 다시 달려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네,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이게 김종인 장로입니다. 김종인 장로 앞에 뛰고 제가 뒤에 뛸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제가 지금 변화되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지금 이게 아직도 짓고 있어요. 아직도 짓고 있고 장로나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장로도 실수를 되게 많이 하니까. 그리고 아직도 저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 10년 줘라도 장로 된다. 여러분도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 그리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하게 돼요. 근데 누구처럼 막 마음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가라 이런 거는 저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고 약간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응답을 안 주시는데 다 그 길을 막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길을 그냥 막아버리시더라고. 그러면은 뭐 방법 없지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기도하고 저는 기다리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좀 기다리고 그리고 한 가지 하면은 좀 단순해서 그런지 그냥 쭉 합니다. 아까 수영 15년 했다고 그랬죠. 아까 유치부에서 김동진 장로가 유치부에 있을 때 카메라 한 번만 잡아달라고 자기가 가야 된다고 하고 갔는데 한 12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냥 쭉 합니다. 쭉 해. 네. 그리고 이제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삶의 무게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뒤돌아보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막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가라 주시는 안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붙어 있고 좀 기도로 좀 기다리면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면은 좀 멋진 중직자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할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제가 3월을 하는데 이제 이게 좀 좋아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 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우가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읽을 때도 좋지만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분비 그럴 때 그냥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우들이 녹음해줘서 해놔서 좀 읽기 좋고 그다음 이게 뭐 성경 한 장씩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 읽기 플랜도 있어서 그거를 읽고 있고 그다음 예전에는 그 성경 주석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모르니까 웹사이트에서 성경 주석 같은 사이트를 3개 골라놓고 만약에 오늘 뭐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그러면 그거를 막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3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막 이렇게 주석해놓고 어떤 목사님 이렇게 주석해놓고 어떤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게 조금 복음적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묵상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도구들이 막 나왔잖아요. 이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로 하면은 그냥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이 AI가 나오면서 너무 기초적으로 용어긴 있는데 하여튼 내 주머니에 박사나 천재가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아침에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앱 키고 그다음 챗GPT 키고 이제 여기 오늘 읽을 거 이게 3장 보면은 여기다가 치는 겁니다. 어렵게 쳐도 되고 쉽게 쳐도 이렇게 쳐도 됩니다. 옆에 이거 이렇게 쳐도 돼요. 그냥 하면은 막 쭉 나와요. 쭉 나오고 거기에서 궁금한 구절 있으면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잘 알려주고
이 AI가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번 똑같은 걸 가지고 무료 버전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게 넣으면은 엄청 잘 자세하게 막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은 성경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막 묵상 포인트 내가 던지는 게 그거거든요. 성경의 내용 설명이나 요약해주고 핵심 구절, 그다음 묵상 포인트 달라고 그러면은 쫙 줍니다. 그러면은 설교 교환 만들어줄 거야 이래요. 아니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좀 이게 AI 시대니까 좀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의 그 업무에나 생활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목이 불신자에서 장로로 그다음 AI 시대에 뭐 이렇게 젊은 뭐 청년이 준비할 거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여기까지만 했고요. 그다음 이건 다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저것도 이게 AI를 통해서 1차 만들고 제가 손봐서 또 다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 뒤에 장표는 제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초안을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뭐 새로 만드는 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건수 장로인데 불신자에서 장로로 됐어. 어떤 스토리로 할 거야. 요거를 네가 인턴십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30분 분량으로 만들어줘. 그럼 쫙 막 커리큘럼 쫙 만들어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다듬죠. 내 경험에서 야 요거는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AI한테 다시 줍니다. 다시 주면은 야 너 더 전문가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 그러면 얘가 쫙 또 해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AI마다 다 특성이 있거든요. 챗 GPT는 PPT를 잘 못 만들거든요. PPT 잘 만들어주는 애가 있어요. 또 그거 가지고 PPT 잘 만들어주는 앱에 그 AI에 딱 집어넣고 야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쫙 분석해서 또 쫙 만들어줘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다른 AI한테 또 딱 던져. 그럼 쫙 만들어줘요. 그러면 보면은 얘랑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걸 좀 비교해서 내 거로 만든 다음에 다시 야 만들어줘. 그러면은 쫙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좀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고 이거 생성형 AI라고 해서 이게 쭉 이렇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생성형 AI라서 아까 뭐 영상 만들어주고 뭐 PPT 만들어주고 이거 생성형 뭐 AI고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이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에이전틱 AI 또는 AI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질문을 던질 때 나 만약에 우리가 핵심 부산으로 간다 그러면 야 기차표가 몇 시에 있어? 그러면 기차표 쫙 조회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냥 단방향이잖아요. 근데 내가 핵심을 갈 거야. 토요일 날 몇 월 며칠 갈 거야. 기차표 예매해줘. 그러면 얘가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움직이는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대에 기차표를 검색하고 기차표까지 예약해서 이제 나한테 주는. 예전에는 내가 기차표 뭐 시간 확인해서 그 사이트 가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다시 왔다면은 이제는 주면은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기차표까지 예매해서 주는 그 단계까지 지금 왔고 여기 물리적 AI라서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렇게 로봇 기반인데 하여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귀중한 또 인턴 시간 마련해 주신 장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찬송가 623장 찬양